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의 김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적 경제 동아리에 속해 있을 때 PT를 했던 경험을 라온이 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고령 사회의 문제와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PT를 하기 전에 입각했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 페이지는 본격적인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이모티콘이 보이시나요? 커피, 미술품, 그리고 사람들과 뜨개질이 보이실 텐데요. 이와 같이 발표를 하실 때에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T를 할 때에는 많은 글을 넣는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글자로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제가 실제로 팀플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비록 생각했던 시간은 굉장히 많았지만 한 페이지에 축약하기 위해서 이런 타원형의 혹은 동그란 모양의 도형을 이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띌 수 있게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 마지막 페이지에 제안했던 아이디어에 관한 기대 효과는 필수적인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니 분들도 대학생이 된다면 PT를 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저희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PPT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 인식, 아이디어 제안, 그리고 기대 효과 이렇게 3가지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오니 분들의 발표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발표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예시로 제가 1학기 때 발표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저는 1학기 전공 시간에 국내에서만 활동하던 물리학자가 해외 진출을 노릴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발표 PPT를 통해 오늘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우선 목차입니다. 저는 목차를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PPT 내용에 전체적인 개요를 잡아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요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떠한 순서로 이 PPT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말로 한다고 해서 쉽게 설득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더 자세하게 알릴 수 있고 대신 더 쉽게 이모티콘과 함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해외 지사 설립에 맞게 회사 이모티콘을 고르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각각 3개씩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도 말할 때 경제적 이점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이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풀었었고 여기도 단지 타이틀만 적어 놓았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발표는 이런 PPT에 긴 글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지루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발표를 할 때 큰 타이틀만 적고 길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들은 다 발표로 하려는 편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 쉽게 가장 유명한 상호들을 사용하였고 이것도 설명할 때 모든 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조금 풀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친근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나 말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내용이 궁금하게 만드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하게 소개를 한 뒤에 자세한 것들, 또 더 궁금해할 부분들은 제가 말로 직접 하면서 발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의 권유미입니다. 저는 오늘 책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세미나 수업 발표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수업을 공통교양으로 들었는데요. 공통교양인 만큼 다양한 학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꼬집기도 하면서 편협했던 사고를 조금 더 넓혔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토론, 세미나 같은 수업의 발표에서 책 내용을 그 수업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구구절절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독후감을 쓸 때도 줄거리를 나열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자신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에세이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는데 서론에서는 자신이 이야기할 주제 또는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내 주장을 펼치는 단계인데요. 제가 들은 이 세미나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만든 발제문을 쓴 것입니다. 본론에서는 저는 괴물의 탄생, 괴물의 성장, 괴물의 죽음이라는 세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글이 정렬되고 청자가 발표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에세이에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글 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느냐 또는 청자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걸 다 잘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 요약, 강조하면서 간단한 소감 등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의 김아영입니다. 이제 저는 발표하는 꿀팁 주제 중에서도 전공 발표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PPT는 제가 전공 때 발표했던 PPT인데요. 제 전공은 유아교육이어서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문화 과정에 대한 영상 분석을 하는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보시면 저는 항상 PPT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목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차가 그날 발표할 내용들에 대해서 압축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제 이 내용이 끝나면 다음에 이 내용을 할 거다라는 예고편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목차를 꼭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라온이들도 발표하는 PPT를 만들 때 목차를 넣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PPT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줄글로만 나와 있다면 학생들이 듣기도 지루하기도 하고 교수님이 들으시기에도 조금 따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표를 활용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다문화 가정 여성과 자녀, 가족 이 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각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벤 다이어그램 표를 활용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라온이들도 발표를 할 때 그냥 줄글로 나열하기보다는 표나 벤 다이어그램 이런 표들을 활용해서 발표 PPT를 만들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듣기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발표 꿀팁은 목차를 꼭 넣는 것과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나 표를 꼭 활용해서 PPT를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라디오의 지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수 동아리 PT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내역 발표 프레젠테이션이고 발표 대회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PPT는 망고보드라는 홈페이지에 있는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2차 수정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PPT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첫 페이지에 발표 주제와 제목, 이름 등을 넣었습니다. 이 PPT의 경우에는 동아리 발표 PPT라서 동아리 명을 크게 넣었습니다. 내용의 첫 번째는 동아리 소개를 넣었는데요. 보통 발표할 때 자기소개나 팀 소개, 팀원 소개를 넣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제 발표할 때는 따로 소개하진 않지만요. 대회나 공모전 같은 때에는 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PPT에 줄글을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아이콘이나 사진 같은 것을 크게 삽입을 하여서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고 내용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여러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면 템플릿을 통일하여서 같은 내용임을 알리되 옆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구성을 살짝 바꿔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또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때는요, 이런 화면으로 한번 흐름을 끊어주고 가면 좋습니다. PPT 내용은요, 방금 설명드린 식으로만 하시면 좋고, 발표 자체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일단 대본은 대충 키워드만 생각해서 가지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본을 정말 다 생각해 가시면 오히려 하나 잊어버릴 때마다 크게 헷갈리고 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일단 외우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통째로 쓰고 외우는 것은 전 비추합니다. 다음으로 발표할 때 안 떠는 팁을 말해드리자면 정말 연습만이 답입니다. 저도 원래는 정말 많이 떨었는데 일부러 막 발표를 맡아서 하거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발표를 많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연습은 많이 하시는 편이 좋고 많이 발표를 맡아서 해보시는 편이 나중 갔을 때도 도움이 크게 되실 거예요. 연습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발표 화면을 보고 이제 몇 번 연습을 해보신 후에 그거에 대해 자신감이 조금 붙으시면 사람을 부르거나 앞에 인형을 앉혀두고 이제 그 인형을 쳐다보면서 계속 발표를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 발표 팁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의 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